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문제에 대한 혼합적인 시그널 그리고 비일관성적인 태도, 이것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끝이 난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벌 오피스 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도 거의 비슷한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은 smaller deal도 좋다, 그러나 나는 big deal을 원한다 라든가, 또는 점진적인 해결 접근도 좋다, 그러나 나는 경제 봉쇄는 안 풀겠다, 또는 미북 3차 회담 좋다, 그러나 언제가 될지 모르고 서두를 것 없다, 또는 남북 회담이라든가 남북미 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그러나 남북 회담이 열리게 되면 결과나 좀 알려주라, 생션을 다소 완화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션을 더 강화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을 했고, 하노이 회담 이후에 미북 관계가 6주 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나는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엔조이했다, 그와의 관계는 스트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회담의 결론은 트럼프 쪽으로서는 몇 가지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하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생션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빅딜을 원한다. 그리고 빅딜이라는 것은 핵무기 제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월에 하노이 회담이 실패한 이후에 이번이 한미 간의 첫 번째 대회자였지만은 미국의 언론들은 별로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온통 위키릭스의 어센지의 체포 소식과 구금된 불법 이민자들을 생츄리 시드로 보내려고 했다는 등 국내 뉴스에 어제 열중했습니다.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협의된 내용들은 무엇인지, 또 미국 측의 태도, 한국 측의 태도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그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회담이 열리는 동안 이 회담을 제대로 다룬 언론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로이터 통신, 이 정도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미온적으로 다뤘습니다. 나머지는 별로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언론들이 양 정상의 대화 내용과 심지어는 영부인들의 오찬까지 열심히 보도한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문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의 대화를 다시 제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회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회담에서 나온 것도 생션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요구는 핵무기 제거 그리고 핵 프로그램 프리즈, 이것인데 여기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생션을 완화한다는 것을 트럼프가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트럼프가 실족해서 일을 망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들이 대충 이번 회담에 대한 예상과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몇 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3차 회담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협상은 step by step, 그리고 not a fast process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또한 나는 정상회담을 인조이했다. 나는 김 위원장과 함께 하는 것을 인조이했다. 그리고 생산적이었다. 그러나 이 절차는 신속하게 가지 않을 것이다. 만일 너무 빨리 간다면 It's not the proper deal이 될 것이다. 이런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smaller deal에 대한 질문에서, 즉 조금씩 점진적으로 접근해서 협상할 용의에 대한 질문인데, 여러 가지 smaller deal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we talk about the big deal. 그리고 big deal은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경제 봉쇄 완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일종의 인도적인 지원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남한의 북한에 대한 식량 원조도 가능하다고 보면서
그리고 트럼프가 남북미 3자 회담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생션에 관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경제 봉쇄를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나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봉쇄는 그대로 지속이 된다는 정책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보고 일부 북핵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정책이 mixed signal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또는 incoherence, 비일관성적인 정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국내 문제와 연결해서 이 문제를 보기도 했는데 즉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시에는 의회가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을 신문하던 중이었습니다. 트럼프로서는 매우 불편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로버트 멀러 특검의 조사가 일단락이 된 시점인데 그래서 트럼프가 좀 더 과감하게 나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김정은의 점진적인 접근 방법과 트럼프의 빅뱅 야심이 대립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빅터 차 교수는 아무래도 빅딜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게 더 좋은 위치를 줄 수 있고 그것이 미국에게 유리한 지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핵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문 대통령이 비공개로 생션에 관해서 좀 더 신축성을 가져줄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문제에 있어서는 문 대통령에게는 트럼프보다 김 위원장의 설득이 더욱 어려울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 시에 트럼프 대통령을 한국으로 초청했는데 이 사실은 청와대의 발표입니다. 그러나 언제가 될지에 대한 발표는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6월에 일본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6월 방문은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미팅인데 그는 여기에서 신조 아베 총리와 만날 계획입니다. 지난 3월에 북한은 2017년 이후에 계속이 되어온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에 대해서 미국의 경제 봉쇄 완화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재고할지도 모른다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위키릭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센지가 영국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그의 미국 송환 문제를 놓고 법정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미국의 범죄인 송환 요청에 대해 5월 2일 기일을 열고 심리할 예정입니다. 어센지는 이에 맞서 싸우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미 어센지에 대한 공소장을 지난해 3월 서명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과정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노동당 예비 내각의 내무장관인 다이앤 에버트 의원은
미국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어센지를 쫓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와 그들의 비행을 폭력했기 때문에 어센지를 쫓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이 멕시코 국경 문제와 관련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주민들을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의 지역구에 대거 이주시키도록 이민당국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언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이민자 보호소에 있는 이민자들을 민주당 의원 지역구가 있는 도시로 이송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들 도시에는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지역구인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해 민주당 거점 도시들이 대상 지역으로 검토됐었다고 국토안보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펜타곤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정책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발언을 한 뒤 약 2년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7월 군 장성 전문가들과의 협의 끝에 정부는 트랜스젠더를 군에 받아들일 경우 엄청난 의료 비용과 트랜스젠더에 따른 혼란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성전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더라도 군 복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임 오바마 정부가 마련한 정책을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백악관에서 법률 고문으로 활동했던 그렉 크레이그가 어제 연방 차원의 외국 로비 조사에서 허위 준수를 하고 정보를 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74살의 크레이그는 그가 유크레인 정부를 위해 행한 작업에 대해 법무부에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겼다고 비난하는 2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크레이그는 어제 동영상 설명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기소는 전례 없는 일이며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판사와 배심원단도 이에 동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탈세 의혹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던 트럼프 대통령의 누나 메리안 트럼프 베리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사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국의 조사를 피하는 동시 퇴직 후 지급되는 연금을 그대로 받기 위해 꼼수를 쓴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베리가 판사직에서 사임한 시점은 지난 2월 11일입니다. 이 앞서 베리는 지난해 트럼프 일가의 탈세 의혹을 다룬 언론 보도와 관련해 뉴욕 법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리는 법원 측으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은 뒤 열흘 만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4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북한의 입장을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4.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즈음해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담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로리 라이프 시카고 시장 당선자는 어제도 스프링필드에 머물면서 부패 척결 방안을 정치권과 협의했습니다. 그녀는 어제 빌 브래디 상원의원 등과 만나 시카고의 부패 척결 방안을 논의했는데 현재 시 자체로는 부패 혐의 조사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약 30년 전 시의회는 시 감사실의 시의원 조사권을 제거했었습니다. 시카고시가 배우 스몰렛을 어제 고소했습니다. 시카고시는 그의 허위 진술로 인해 시 경찰의 수사비가 13만 달러가 지출됐는데 이를 그가 변상하라는 소송입니다. 시 경찰은 그의 허위 조작 사건으로 20명의 수사관이 2주간 1830시간을 오버타임으로 일했다고 소장에서 밝혔습니다. 주 순찰 경찰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3급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55살 크레이그 디트마를 정식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그에게 25만 달러의 보석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28일 프리포트에서 교통정리 중이던 주경찰 34살 브룩 찬스 스토리를 운전 부주의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늦은 오후 들어 일부 흐린 지역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50도, 밤 최저 35도. 내일 대체로 맑고 흐린 날씨 보이겠고 오후 들어 흐려지면서 밤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54도, 밤 최저 36도. 주일 강한 바람과 함께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8도, 밤 최저 32도. 다음 주 월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53도, 밤 최저 43도입니다.